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세 가람법사 철학방송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로 정하여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하여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겁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 사주를 보면은 늦가을철의 개수입니다. 자, 무술개강과 임술백호와 그리고 계유일에 태어났으며 신유시에 태어나서 유금과 술토는 신유술 금국을 지지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아주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개강과 백호와 그리고 일지, 시지, 유금은 천이성입니다. 천이성이란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의술, 일종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술토, 양술토는 정관이죠. 정관이 토생금, 금생수 하니까 관인상생하는 사주다. 그러니까 개강과 백호와 천이성이 합세하여 나를 도우니까 이 사람 사주를 볼 때는 천이성까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피를 보는 백호살이 있으니까 대통령 자리까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주상으로만 볼 때에는 이분이 평소에도 항상 대권에 대한 야망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강력한 운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친문진영 대권 주자들이 크게 부상하지 않는 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청와대와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간다면은 자신의 야망을 키워볼 만한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있는 2020년 경인년이죠. 경인년은 대운이 을묘대운으로 바뀝니다. 을묘는 수생목 하니까 전부 식신대운입니다. 식신대운이고 이거는 이민은 급제고 지지인목은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운의 식신이 이 무토를 목국토 해서 정관을 극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세운의 인목이 또 이렇게 정관과 합을 합니다. 술토와 화국으로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기세가 무력화된다. 그렇게 보면은 설령 대권 주자로 뛰어들어도 청와대 입성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2020년은 경자연이니까 운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2021년 신축 연에는 10월 달에 무술달에 이렇게 축술형을 합니다. 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주의 월지와 연지를 또 형살합니다. 형살하니까 이 시기에 아마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운이 55세 병진대운입니다. 병진대운인데 지금 현재 진토
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 물론 진유와 합금하지만은 진술충, 개강과 백호사를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2020년 1월 달은 20년 1월은 정축월입니다. 정축도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이니까 자, 이 대운의 진토와 이 정축의 축토가 축진 파살합니다. 파살. 파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축술 월운과 사주의 축술 형살합니다. 형살하고, 그리고 대운의 진토가 진술충을 합니다. 충을 하니까 충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강과 임술 백호살, 그리고 정축 백호살이 서로 부딪히고 피나는 투쟁을 한다. 이럴 때는 이런 기운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살들의 위세가 날뛰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신이 어떤 그 형법의 권력을 쥐든지 실제로 손에 총칼을 들든지 하여서 세상을 말하자면 위세를 부리든지, 그렇지 못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있는 살들의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권력을 못 잡으면 추락하는 시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시기에 형벌의 최고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건 조국 낙마로 그냥 우연히 법무부 장관이 된 게 아닙니다. 이는 사주의 기운의 흐름으로 인해서 추미애 의원에게까지 장관직이 온 것입니다. 자, 올해 경자년은 신강한 사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생수하고 또 자수가 이렇게 생해주니까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 강력한 기운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번에 일반적으로 추미애가 윤석열의 수족을 자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사다. 그래서 소위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른 것은 물론 그 근거지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 일부 언론에서나 평론가들이 말하는 물러나라, 그런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대학살 혹은 한양에서 지방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의 파장이 커지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불렀다, 인사하기 전에. 근데 총장이 인사안을 안도 없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호출을 거부했다, 항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검찰 인사로 크게 반발한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 사주는 여러 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면은 경진일주, 강한 기운이죠. 경진일주는 개강입니다. 개강의 위력으로 금생수에서 금수상간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관성은 법과 제도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환경 조성과 새로운 질서를 변화하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도전도 강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중앙지검에 취임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전 정부 적폐 청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크게 얻어서 파격적인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예상외의 인사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당시 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에 대통령이 청와대는 물론 정부 여당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고 부패하면은 사정없이 수사하라. 이 말을 믿었는지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실제 권력인 조국 일가 수사를 비롯하여 청와대까지 칼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족이 잘리고 신복들은 지방에 흩어지는 소위 한방 당한 형상이 된 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일부 평론가 분들은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쓰라는 걸 윤석열 총장이 고지고대로 믿고 강력하게 수사하다가 당했다. 그 말을 대통령의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도 평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운은 56대운의 갑오대운입니다. 금년까지는 이 간목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은 경자연입니다. 경자연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61세 한갑이 되죠. 그럼 오화대운이 작용합니다. 이 대운이 오면은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좌우충을 합니다. 상관, 자수가, 대운과 이렇게 충을 합니다. 그리고 경자연이 오면은 이거는 경금이 비견이지만은 역시 상관이 자수가 오죠. 그래서 또 대운과 이 세운이 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의 작용, 즉 수사를 인하여 검찰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이 벼슬 자리가 이 상관의 공격을 받으니까 감투를 쓴 벼슬 자리가, 즉 총장 자리가 위태롭다. 그렇게 봅니다. 가람법사는 지난 10월 1일자 방송에서 사면초가 윤석열이 위험하다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20년 1월과 5월달, 10월달이 위험하다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2020년 1월은 2020년 경자연의 1월은 정축월입니다. 정축월이면은 이 사주 원국에서 관이 없으니까 좌우로 허충하여 간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큰 벼슬을 그것도 검찰의 수장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 축토가 오면은 자축 이래 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허충하는 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1월 달이 위태롭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검찰 인사로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정확하게 맞았다 또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인사라고 합니다. 즉 물러나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제 검찰 인사 발표가 난 날 저녁에 윤석열 총장과 인사 발령을 받은 대검 간부들의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또 그 자리에 있던 지방으로 발령받은 소위 윤석열 사단의 간부들도, 대검 간부들도 물러나지 않고 직책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 1월 달에 물러나는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으로 청와대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남은 기운을 빼기 위해서 직접 수사 실무자들의 책임자급인 또 추가 인사로 윤석열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얼마나 견뎌낼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월 달은 위험하지만은 인사와 자신은 안 물러난다 해서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위험하다는 시기가 경자년 이모월 5월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모월이니까 음력으로 5월이니까 양력으로는 한 6월 정도 되겠죠. 이모월은 또 왜 위험하느냐? 아까 설명대로 이렇게 좌우충을 합니다. 좌우충. 대운에서도 충을 합니다. 그럼 양자수가 허충해서 오화를 불러들여서 정관을 불러들이는데, 이렇게 충을 하면 허충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관이 깨지고, 또 상관이 관을 보면은 상관 이하 백단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감투가 날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때도 잘 견딜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시원스럽게 잘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수족이 다 잘린 상태에서 수사는 흐지부지 되게 되면은 결국은 못 견디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분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력의 기운으로 보면은 아마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상당한 중량갑으로 부상하여 대선 주자급으로도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보수 진영에서 통합 대권 주자가 된다면 청와대 입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많은 정치인은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함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대권 주자급으로 떠밀려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도 봅니다. 실제로 두 분의 사주의 기세의 흐름으로 보면은 권력종이 너무 강하고 운기의 흐름이 강해서 노년을 그냥 안정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두 분의 행보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다세 방송 빨간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경자년 무료 운세풀이나 무료 사주풀이 상담 신청하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